부탁해. 아이고. 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안녕. 네, 여러분 요즘 날씨도 좋고 정말 봄이 와서 온 세상이 불긋푸릇한데 잘 보내고 있나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대기가 아닌 해수 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름처럼 꾸며봤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원함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구과학 원 완전정보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인데 짧게만 보도록 할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뇌우, 그 다음에 뭐 우박, 집중호우, 황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건 얘네 자체의 어떤 원리나 뭐 자세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 요 키워드예요. 상승기류다. 네, 그래서 이 상승기류가 일어나는 조건 몇 가지? 네, 1부터 4가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황사 파트에서 좀 중요했던 것은 이 황사라는 애가 언제? 사실은 지금 봄에 많이 날라와야 하는데 중국이 활동을 덜 해서 그런지 잘 안 날라오고 있어요. 봄에 잘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있고 이제 한국이 있으면 요 중국에서 사실 이제 저기압 같은 애들이 있어야 뭐예요? 상승기류 때문에 먼지들이 떠서 얘네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 만약 고기압이 있다면 여기에 막 먼지를 떨구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뭔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것들을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상 파트를 떠나서 이제 해수입니다. 여름아 부탁해 할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여름하면 바다, 파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올해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방학도 거의 짧고. 어쨌든 그런 바다의 성질들을 간단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냐? 첫 번째, 염분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럼 이 염분, 자, 이 염분의 정의, 자, 잘 기억하세요.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럼 마찬가지야. 수온, 얘는 정의는 알 거야. 그럼 얘의 원인, 뭐 원인이나 아니면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밀도, 자, 얘가 이제 복합입니다. 염분과 수온의 복합판이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시나 염분과 수온의 복합판이 용존기체다. 그래서 용존기체에서 여러분들이 볼 것은, 자, 오랜만에 화학기호 써볼까요? 자, 이거 뭘까요? 네, 산소,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이 둘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얘네들을 종합해서 그린 것이 바로 이제 TS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Temperature and Salty Diagram. 네, 영어 좀 잘하죠? 어쨌든 요 다이어그램 도표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는 것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염분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계속해서 준비해서 보고 있죠. 같이 보셔야 되고 요거는 계속 이용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염분부터 볼 건데 아까 염분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염분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염분의 정의를 봤더니 염분의 정의는 해수 몇 킬로그램이냐면 1kg. 자, 해수 1kg 안에 이제 염류라고 하는 애들이 몇 그램 들어있니? 이겁니다. 자, 1kg 안에 염류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따지는 거야. 즉, 1kg을 바꾸면 그램으로 바꾸면 얼마나 되죠? 네, 1000g이 되죠? 1000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염분이 35다. 자, 염분이 35다. 자, EX에서 염분이 35라고 했을 때 얘는 무슨 의미냐면 해수 1kg 안에 염류가 얼마나 있다는 거야? 네, 35g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야. 요런 얘기들.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 염분의 단위를 뭘 쓸 거냐면 우리는 PS이
PSU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뭐라고요? PSU 영어로 해달라고요? 찾아보세요. 네, 저도 까먹었어요. 뭐 practical, 뭐 sorti, 뭐 단위, 유닛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PS 실용 연분 단위라고 해서 얘네들이 사실은 그램,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질량끼리의 단위들이 서로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위를 새롭게 부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염분 35 PSU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해수 1kg 안에 35g의 염류들이 있다 이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안 어렵죠? 근데 이게 안 어려운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왜 하필이면 35를 좀 잡았냐면 얘가 해수 염분 평균이에요. 우리 지구상의 해수 염분 평균이 약 35퍼밀입니다. 죄송해요. 퍼밀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퍼밀이라는 단위도 써요. 요거 퍼센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퍼센트는 100분의 1이고 퍼밀은 100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요걸 옛날에 썼었는데 요즘엔 이걸 잘 안 쓰고요. PSU. 그래서 35 PSU는 평균이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도대체 이 염류라는 애가 도대체 뭐냐? 염류. 쉽게 생각하자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소금이다. 소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NaCl로만 이루어져 있냐 했을 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옆으로 오시면 자, 염분이 35 PSU일 때 염류 구성 성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화학 시간도 아닌데. 자, 그럼 염화나트륨.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NaCl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왜 대다수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자, PSU래요. 얘 의미가 뭐라고? 35 PSU. 35g이 있다는 얘기야. 뭐가? 염류가 어디에? 해수 1kg 안에 그 중에 27.21g이 뭐예요? NaCl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소금 다가 이게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염화 마그네슘이죠. MgCl. MgCl이 되겠죠? 안 쓸게요, 굳이.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뭐, 요런 애들. 황산 칼슘. 이런 애들이 다음 퍼센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요,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정의를 토대로, 염류가 이만큼 있고, 만약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 35g 안에, 혹은 뭐, 주는 염분 안에 이만큼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 더 쪼갤 수도 있겠죠. 염소가 얼마, 나트륨이 얼마 이렇게도 따질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다 더해주고 어차피 반응을 할 거니까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반응할 거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 요 정도 안에 요만큼씩 있구나 라는 걸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럼 이걸 토대로 나오는 게 요런 게 하나 나와. 자, 프린트물에 보시면 염분비 일정 법칙이 나옵니다. 갑자기 무슨 법칙이 나왔어. 근데 무슨 법칙이냐면 염분비가 일정하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염분비는 뭘 얘기하냐면 얘네들이에요. 여기 이 염류들, 그러니까 이게 35든 뭐 60이든 100이든 간에 얘네들을 이 염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들의 이 퍼센테이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 지금 35 PSU일 때는 NaCl이 35g 안에 얼마가 있었냐면 27.21g이 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35 PSU짜리가 아니라 100 PSU짜리를 만나게 됐어. 그럼 100 PSU짜리를 만나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100g, 자, 해수 1kg에 100g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얼마만큼 NaCl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얘를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쉽죠? 즉 어디서나 어느 바다나 어느 염분이나 상관없이 이 안에 구성한 애들은 비율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하니까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요겁니다. 자, 그럼 이 염분의 정의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결정이 될 건지를 볼 건데 전 지구가 다 같지가 않아요, 염분이. 그럼 왜 다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쓰고 시작하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네. 자,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위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적도지방은 덥잖아요. 그죠? 적도지방은 더우니까 더운 만큼 증발도 잘 될 거야. 자, 한번 기억해두고.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덥고 추우니까 증발이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증발량만 갖고는 따질 수 없다는 거야. 뭘 같이 항상 따져야 되냐면 대신 증발을 한 만큼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강수량과의 관계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 별표 줍니다. 선생님이 학습지에도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새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별표를 쳐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바다에, 즉 해수에 염분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 보시면 강물의 유입이라든지 물이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만큼 염류들의 비율이 줄어들겠죠. 혹은 결빙, 해빙 이런 애들도 있어요. 결빙은 빙하가 이렇게 생기는 거, 해빙은 풀해자 써가지고 풀리는 거, 녹는 걸 얘기하죠. 그럼 빙하가 됐다는 얘기는 소금은 같이 안 얼거든요. 물만 얼게 되니까 얘 소금기가 그 주변에 더 많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얘라는 거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 왜냐하면 얘가 결국은 염분의 위도별 그런 측정 값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증발량과 강수량 분포를 보시면 자, 위도별로 줘요. 물론 같은 지역을 볼 수도 있지만 거의 의미가 없죠. 차이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볼 텐데 적도 지방에 보시면 증발량이 오케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아요. 많은데 이 적도보다 많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20도 정도 되는 요 부분. 증발량 엄청 많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저기압이 아닌 고기압류가 있어서 하강기류까지 있어서 날씨가 더 맑아. 그러니까 더 증발이 잘 돼요. 우리 태풍 같은 것도 어디서 잘 생겼냐면 요런 20도 요런 데서 잘 생겼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발량 이때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적도, 이 20도 이 부근에서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근데 강수량을 보면 자, 강수량이 검은색 실선인데 어디서 가장 많냐면 적도에서 많아요. 자, 요게 특이점이야. 자, 적도는 증발량도 많지만 이 증발량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강수량이야. 그럼 물이 증발해서 그만큼 염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상으로 다시 뭐가 내린다는 거야? 비가 내려서 물을 채워준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20도를 보면 증발량이 적도만큼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강수량이 어때요? 엄청 적죠. 즉 증발한 것만큼 비가 내려서 다시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바꿔놓은 그래프가 요거예요.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보는 거야. 바꿔놨더니 요 진한 실선, 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있는 요게 결국은 우리가 조사해봤던 표층 염분, 즉 위의 염분들하고 거의 일치한다더라는 결과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뭘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일치하니까. 그럼 왜 그런지 여기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20도 부근이 이게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증발량은 많은데 강수량이 현저히 적고. 선생님 그럼 극지방은요? 증발량 없잖아요. 증발량도 없는데 여기는 애시당 쪽 강수량도 적어요. 그러니까 애시당 쪽 바닥이야. 그러고 여기선 좀 차이가 생기죠. 네. 여기서는 빙하가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염분이라는 게 이 염분의 최고값은 어디냐면 적도 아니라는 거야. 약 20도 부근. 약 20도 부근이 염분이 최고다. 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로만 모든 게 결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프린트를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물의 유입, 즉 대륙 근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륙이 여기 있네요. 대륙이 있고 여기는 그냥 바다예요. 해양이라고 써보죠. 그럼 대륙에는 뭐가 흘러나오냐면 하천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랑 얘랑 같은 위도라고 봤을 때, 자, 같은 위도라고 보면 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거의 일치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대륙 근처에서 하천이 흘러나오고 있대요. 자, 그러면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을 비교했을 때 염분이 누가 높을까? 당연히 B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 A 지역은 대륙에서 하천이 유입되니까 물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1kg당 염류의 퍼센테이지가 줄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랑 같은 원리로 자, 빙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숙제. 빙하가 생성이 됐어. 자, 생성이 됐대요. 얘네들이 요만큼 더 생성이 됐대요. 그리고 이만큼 뭐 한 거냐면 물이 얼은 거죠. 그럼 물이 얼었으니까 이 근처에는 물이 그만큼 사라졌는데 소금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빙일 때는 염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녹아서 이만큼으로 줄었네? 그럼 물이 이만큼 생긴 거지? 그러면 염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들, 요 원인들, 정의와 함께 얘네들을 정해주는 요인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 우리는 이걸 좀 고급스럽게 수온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 수온도 뭐 정의는 다 알잖아요. 바다의 온도, 물의 온도잖아. 자, 그럼 얘를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자고 했어요. 자, 결정하는 것들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네, 표층 수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표층 수온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거. 자,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날씨가 덥고 안 덥고를 결정하는 것도 가장 큰 게 뭐죠? 바로 태양이라는 거죠. 우리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량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표층 수온이 결정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적도랑 극지방 중에 어디가 태양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죠? 했을 때 극이 아니라 적도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수온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자, 수온. 자, 적도랑 극 중에 당연히 적도지방이 훨씬 높다는. 그만큼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별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물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 외에 이제 대륙의 분포라든지 해류의 영향에 의해서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륙의 분포.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영향을 주는 애고, 두 번째 대륙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비열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비열이 뭐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비열, 대륙이랑 물 중에 어디가 더 크죠? 했을 때 물이 훨씬 큽니다. 즉 대륙이 많은 곳들은 햇빛이 같은 양을 쐬더라도 금방금방 올라. 그럼 이 대륙 근처에 있는 물들은 어떻게 할까? 대륙이 같이 뜨거워지니까 물도 더 뜨거워지겠죠. 이해돼? 반대로 얘가 식으면 같이 더 뚝뚝뚝 떨어지겠지. 근처니까. 얘의 영향도 같이 받으니까. 요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해류의 영향이죠. 자, 해류라는 건 우리 뒤에서 하겠지만 난류와 한류로 나뉩니다. 난류, 따뜻할 난자예요. 한류, 찰 한자예요. 당연히 난류가 지나가는데 어떨 거야? 주변보다 따뜻하겠죠. 차가우게 지나간 건 차갑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요 지도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건 이 적도 부근은 이제 워낙 변수도 많고 해류도 지나가고 해서 차이가 없지만 요런 데 봐봐. 요런 데. 자, 요런 데 봤더니 얘네의 특징이, 자, 요런 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수온선이라고 하는데, 이 등수온선이 뭐랑 나란하냐면 대체적으로 위도랑 나란하게 됩니다. 왜? 얘의 영향을 주는 게 이거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염분 같은 경우는 위도하고 나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도하고 나란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순차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염분 같은 경우는 적도가 오히려 더 작고 20도 부근이 훨씬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돼. 그리고 워낙 주변에 영향을 받는 게 많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등수온선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륙이 적은 남반구 지역이 요거의 영향, 이렇게 성립이 되게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입니다. 기억하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등수온선과 위도가 거의 나란하다라는 얘기, 그 외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이어서, 자, 그럼 이건 위도별로 본 거고, 그럼 실제로 표층 수온 말고 얘네들이 그럼 연지, 즉 반으로 딱 잘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라고 했을 때 요런 그림, 우리 이거 1학년 때 했다. 1학년 때. 자, 간단하게만 보면 어떻게 주로 나뉘냐면 제일 위에를 혼합층이라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칸을 수온약층, 세 번째 마지막 칸을 심해층이라고 하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언제 했냐면 수권할 때 했어요. 자, 그래서 혼합층 뭐냐면 수온이 어떤 층? 일정한 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수온이 감소하는 층. 심해층 다시 일정해요. 얘 다시 일정한 층인데,
자, 보시면 자, 이 중위도를 예로 들게요. 자, 요거 수온이 일정하죠.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혼합층이란 얘기죠. 그다음 색깔 좀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온이 감소하고 있네요. 얘는요. 얘가 바로 수온 약층. 그다음에 다시 일정해지는 층, 얘가 심해층. 근데 혼합층하고 심해층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 자, 이 혼합층은 왜 생기냐면 왜 표면에, 표층에 저렇게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길까? 자, 요 그래프 보는 방법은 가로가 수온이고 세로가 깊이니까 깊이에 따라서 이 수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다 이런 얘기야. 딴 거 말고 지금 우리 중위도 거만 봐봐요. 자, 그랬을 때 혼합층이 왜 수온이 일정할 수밖에 없냐?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뭐 하는 거냐면 이 물들을 다 계속 섞어줘요. 일정한 표면들을 계속해서 섞어준다. 우리 만약 빨대처럼 섞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빨대로 휘저으면 모두가 균일해지죠. 그런 효과를 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혼합층이 발달을 잘했다. 자, 얘가 발달을 잘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분다. 이 얘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위도별로 봐볼게요. 자, 이 빨간 거를 위도별로 봐봐. 자, 그럼 저위도. 자, 저위도 요만큼. 중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 고위도는 근데 거의 구별이 없죠. 고위도는 그냥 완전 다 심해층으로 일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고위도는 거의 잘 비교 안 해요. 자, 그럼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 비교를 해보자.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 누가 더 혼합층이 잘 발달했냐 했을 때 중위도다 라는 얘기지. 그렇다는 건 바람이 누가 더 잘 분야했다는 것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위도보다 중위도가 많이 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또 위도별로 옆으로 펼쳐본 게 요 그림이에요. 네, 요 그림. 그 다음 두 번째 수온약층입니다. 자,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안정하다. 안정하다. 자, 대기와 해양에서 안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상하 혹은 연직 혼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혼합이 없다. 위아래가는 혼합이 없다. 즉,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대류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야. 요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상하 간에 혼합을 안 해. 물질도 에너지도 혼합을 안 해. 그러니까 요 교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교류가 끊긴다 이 얘기예요. 즉, 여기에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수온약층이 있죠? 얘네 둘 사이의 교류를 누가 끊는 거야? 수온약층이 끊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 당연히 표층으로부터 멀어지면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되나요? 멀어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 그 다음에 심해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죠. 즉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낮고 그 외에도 수온이 일정하다. 얘도 일정한데 원인이 달라요. 얘는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층이에요. 차갑다 얘기죠. 네. 그래서 요 미터 정도도 같이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좀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500m 이하는 혼합층, 그 다음에 1500m, 1000m 밑에는 심해층 이런 거 있다. 요건 이제 자료에 따라 다르니까 기억하시고, 참고로 표층하고 심해층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심층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표층은 일반적으로 이 혼합층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심층은 그 아랫 부분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보시면 되고요. 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 펼쳐놓은 그림을 주면 항상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얘는 어느 한 지역을 딱 잘라서 본 거고, 이 옆에 있는 건 그거를 위도별로 쫙 펼친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적도 지역이랑 30도, 중위도 지역이랑 혼합층 차이가 확연히 나죠. 사실 수온약층은 차이가 크게 없어요. 수온약층 극지방만 매우 적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혼합층 극지방 가니까 없다. 그럼 심해층은 어디가 가장 깊냐 했을 때 극지방이 깊다. 이런 것들을 위도별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게끔 준 거니까 한 번 정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해수의 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수온과 염분을 했죠. 그거의 복합판이 이 밀도예요. 자, 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수온과 염분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냐면 이 밀도를 크게 하기 위해선 수온은 항상 낮아야 하고 염분은 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수압이 크면 되는데 왜 그러냐? 자, 밀도라고 하는 애는 뭐분의 뭐죠? 선생님은 이렇게 즉
으로 외우는데 이게 뭐야? 네,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외웠는데 부피를 담당하는 게 누구냐면 지금 밑줄 치는 애들 수온과 수압이야. 왜냐면 수온과 수압은 이 물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 주죠. 그 다음에 질량을 담당하는 동그라미 칠게요. 염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물과 함께 질량이 있는 애들이 얼만큼 들어왔냐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질수록 밀도는 뭐 할 거야? 커질 거죠? 그 상관관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는 뭐예요? 커지죠. 일반적으로 그걸 많이 물어봐요. 자, 봐요. 자, 하나의 어떠한 층이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단층을 쫙 잘랐는데 요 빨간색이 수온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수온은 계속 뭐예요? 떨어지고 있죠. 자, 수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밀도는 커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상관관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온과 밀도는 항상 반대예요. 오케이? 요거를 위도에 따라서 보는 것도 적용해보면 자, 수온이 적도에서 가장 높고 극지방에서 낮죠? 요거를 뒤집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밀도가 되는 거야. 반대니까.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요 감소하는 층을 우리는 수온에선 수온 약층이라고 하잖아요. 자, 밀도에선 반대로 증가하죠? 얘가 밀도 약층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 약층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존기체인데요. 중요합니다. 용존기체 중요해서 볼게요. 앞에 수온, 염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용존기체에서 이 용존의 뜻은 dissolved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녹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녹아있는. 그러니까 녹아있는 혹은 녹아야 하는 기체인데 얘네들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수온과 염분과 그 다음에 수압이죠. 자, 수압은 선생님 왜 자꾸 등장해요? 얘는 따로 안 배우셔도 되고 G2에서 할 거예요.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용존기체 많이 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용존기체가 많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온은 낮아야 하고 염분도 낮아야 하는데 수압은 커야 돼요. 뭐 상상하시면 좋냐면 사이다. 자, 우리 사이다를 차갑게 먹는 사람은 많죠. 하지만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수온이 낮을수록, 즉 차가울수록 사이다 그 물 액체 안에 이산화탄소 많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마셨을 때 청량감을 주는 거거든. 하지만 얘를 만약 전자레인지 돌린다고 생각해봐. 이 사이다를. 와, 미치는 거죠. 그냥 단물 먹는 거랑 뭐가 달라? 설탕물. 그죠? 왜? 이미 기체로 다 빠져나간 상태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압력 같은 경우는 똑같죠. 뚜껑을 닫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을 계속 주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염분은 자, 요거를 옆에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대기에서 원래 기체의 상태였던 애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요런 이온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이온의 상태가 된다는 건 물하고 반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하고 반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얘가 이미 염분인 염료들이랑 반응을 다 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랑 반응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은 낮을수록 기체가 많이 녹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얘를 봐야 되는 포인트.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항상 산소와 이산화탄소 CO2라고 쓸게요. 이산화탄소를 비교하게 되는데 뭘 많이 비교하냐면 양을 비교해요. 양. 자, 그럼 양.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얘네 양은 항상 물속에서 누가 많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그 근거 여기 있어요. 자, 깊이가 있고요. 용존 산소량. 얘는 산소를 보겠다는 얘기. 그래서 1부터 6까지 있죠. 자, 반대로 용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죠. 44부터 52예요. 얘가 아무리 감소해도 물속에는 얼마는 있다는 거야? 44는 있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하지만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밖에 없다는 거야? 6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합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다음 두 번째. 자, 깊이에 따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깊이에 따라서 산소가 왜 그렇게 있고 이산화탄소가 왜 그렇게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써놓은 게 요거예요. 네, 요거. 자, 보시면 표층, 즉 혼합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표층까지는 산소는 되게 많은 축에 속하고 전체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는 적은 축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광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합성 뭐죠? 이산화탄소는 먹고 산소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에는 햇빛도 오겠다, 플랑크톤도 많겠다 하니까 얘네들이 광합성을 겁나게 해.
그러니까 산소는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는 먹어버리니까 되게 적고 많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올 수 있죠? 그 다음 얘가 줄어드는 구간이 생겨. 자, 산소가 줄어드니까 이산화탄소 뭐예요? 증가하죠. 오, 왜 그래요? 광합성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뭐 하는 층이 생기냐면 호흡을 하는 층이 생겨서 그래요. 호흡. 뭐예요? 얘는 반대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내놓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둘 다 증가하는 구간이 다시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 수온도 떨어지고 수압도 증가. 그러니까 기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심층수가 유입해요. 자, 심층수가 뭐냐면 깊이 있는 물이죠. 근데 어디에 있는 심층수냐? 극지방에 있는 거야. 얘 차고 염분도 적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체가 많이 녹아 있는데 차가우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얘가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광합성 때문에 위에가 결정이 되고 호흡 때문에 중간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 심층수 유입 때문에 제일 아래가 결정이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얘네가 왜 이렇게 분포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 TS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수온 염분도인데요. 얘네 사실 뒤에 심층순환할 때 다시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뭔지만 봅시다. 자, 뭔지만 보게 되면 말이 계속 빨라서 죄송합니다. 네, 자 보면 세우축은 수온, 가로축은 염분, 그 다음에 요 파란 선들 그려져 있죠? 얘가 바로 밀도입니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밀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수온, 염분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밀도가 이 선에 있는 애들끼리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등 밀도선이라고 하는데 요런 애들을 등 밀도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어야 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얘보다 네, 종이치네요. 네, 만약에 얘보다 밑에 있다. 여기 있다. 자, 얘를 니은, 얘를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 중에 뭐가 큰 거야? 니은이 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뭔데요? 얘네 정보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라고. 그대로 알려주는데 그거를 깊이에 따라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비교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심층순환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우리 그 프린트물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예시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뭐 기억해야 될 거는 몇 가지 없죠. 자, 얘 뭐 기억해야 돼요? 1kg에 몇 g이 있냐? 정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요인 증발량 빼기 강수량 얘가 커지면 염분도 커진다. 그래서 20도 부근이 적도보다 크다. 요거 기억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 수온은 뭐 기억해야 돼요? 딱 하나예요. 네, 태양 복사 에너지.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큰 쪽이 수온이 크다. 그래서 등수온선, 즉 위도에 따라서 나란하게 분포하는 그 수온선이 생기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연지 구조를 생각하셔야 되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요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밀도, 얘네 둘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어떨수록 자, 수온 작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 클수록 그 다음에 수압은 클수록 밀도가 커진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존기체 얘가 커지기 위해서 역시 수온 낮고 염분 낮고 수압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얘네가 깊이에 따라서 왜 다른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TS도 네, 요거는 수온,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결정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석의 성질 단원이었고 대단원 3단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5문제밖에 안 되는데 꼭 풀어 오셔서 같이 우리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